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자, 2023년 소방승진 합격 대비 MD 소방기본법 OT를 맡게 된 문승철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작년에 또 승진 시험을 여러분들이 보셨고, 선배님들이 다 보셨겠죠. 또 많은 우리 또 선배님들이 합격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2023년 소방승진 합격 대상자가 되겠죠, 여러분. 합격자가 되겠는데, 자, 이 소방기본법을 강의하면서 우리 소방기본법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와 관련된 간단한 OT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문제를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소방기본법은 여러분들이 소방기본법은 무조건 다 만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도 틀리면 안 돼요. 그 어려운 소방 전술이나 그다음에 이연물 이쪽에서 한두 개 틀리고, 이 소방기본법은 무조건 다 만점을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방기본법과 관련된 간단한 OT를 시작하고 우리 본 수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OT를 하기 전에 이 작년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일단 기출 분석을 한 다음에 이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모든 이 공부의 방향은 기출이다. 이 기출이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되거든요. 쭉 분석을 해도 보면, 기출 문제를 분석하다 보면 기출 문제의 반복이니까 기출 문제를 잘 인식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22년 우리 승진 소방기본법 이 교장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년 소방기본법 기출 분석입니다. 소방장이죠. 자, 소방박물관 등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소방박물관 설립 운영하려는 된 내용들, 박물관은 우리가 소방청장이 설립 운영하죠. 그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로 정한다. 그 법적 근거와 그 다음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이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소방활동 장비 및 설비의 국고보조 산정을 위한 기준 가격. 일단 국고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 이게 중요하겠죠. 어떤 걸 국가가 보조해 주느냐, 이게 엄청나게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국가가 보조를 할 때 기준가격을 잡아서 그 가격의 얼마 이상을 보조할 것인가, 그 기준가격을 공부를 하셔야 하는데 다 행정안전부로 정하죠. 그래서 뭐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하는가, 이 법적 근거도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방용수시설 설치 기준은 정말 매년 기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방용수 설치 기준. 그래서 우리가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설치 기준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와 관련된 숫자들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거든요. 그 숫자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이제 소방 업무의 응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가. 우리 소방 업무의 응원, 그래서 본부장, 서장들끼리 도움이 필요할 때 응원 요청을 하겠죠. 그래서 응원 요청을 하면 파견된 우리 소방대원은 누구의 지휘 감독을 받느냐, 지휘에 따르냐, 응원을 요청한. 그 다음에 필요한 사항은 다 행정안전부로 정합니다. 행정안전부요. 직권 범위, 필요한 사항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와 그 이웃한 시도지사들끼리 체결하는 상호 의원 협정 규약, 그 구체적인 내용들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행정안전부로 정하죠. 그 다음에 소방안전교사 시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 우리 소방안전교사 시험과 관련된 시험 과목, 그 다음에 자격기준, 특히 응시 자격기준이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응시 자격기준, 그 경력기준을 잘 암기를 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육교사 하면 3년 이상의 보육에 관한 업무가 경력이 있어야죠, 여러분. 의용소방대는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경력기준을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 소방안전교육사를 어떤 기관에 배치할 것인가. 우리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본적으로 2명 이상 배치하는데 1명 이상 배치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죠. 소방서와 한국소방안전원, 시도, 지부, 이걸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격격 사유,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소방 활동을 위한 소방대역 긴급 통행 및 소방 자동차 우선 통행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우리 소방대는 긴급 통행, 소방 자동차는 우선 통행,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셔야죠. 특히 이 소방 자동차의 우선 통행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출동과 그다음에 훈련할 때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출동할 때 하나여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바로 틀리죠. 그러면 소방기본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하고는 소방자동차 우선 통행에 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정하는 바에 따르다. 이 도로교통법 너무너무 중요하죠. 소방자동차 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의 벌금, 이 벌칙 기준도 기억하시고, 소방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이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 이 벌칙 기준을 두 개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소방활동 구역에 관한 내용이죠. 우리 소방활동 구역 설정은 소방대장이 설정을 하죠. 그러면 소방활동 구역을 설정해 놓으면 그 출입 가능자 대통령으로 정해진는데요. 이게 시험 문제에 정말 잘 나옵니다. 소방활동 구역 출입 가능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6명이 있어요. 그 6명을 본 수업을 통해서 하나씩 공부를 해야죠. 자, 8번째, 시도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막 소독을 하는 자가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 우리 이것도 암기 공식을 통해서 화재 등의 통지 지역. 그래서 불을 피우고 연막 소독을 할 때 반드시 이 장소에서는 장소에서 불을 피우고 연막 소독을 할 때 미리 신고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시국목이 석조 6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시국목이 석조 화재의 통지 지역과 화재 예방 강화지구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재 예방법에 옛날 기본법에 있는 내용이 화재 예방법으로 가면서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바뀌는데요. 옛날 화재 경기지구였었죠. 시국목이 석산 출관로 이렇게 노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 새롭게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 새롭게 추가되었죠. 그 비교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벌칙입니다. 항상 우리 모든 법의 마지막 기결은 벌칙입니다. 그 벌칙은 매년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벌칙. 그래서 소방기본법상 벌칙의 종류, 5년에 5천, 3년에 3천, 300만 원의 벌금, 이런 것 있다. 100만 원의 벌금, 500만 원의 과태료, 200만 원의 과태료, 100만 원의 과태료, 20만 원의 과태료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법이든 벌칙은 무조건 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벌칙 정리도 잘 하셔야 되죠. 자, 소방교 기출입니다. 소방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는 것. 항상 우리 모든 법에 제2조는 용어의 정의예요. 그 정의는 매년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기초죠. 그래서 소방대상물, 그 소방대상물을 특정 소방대상물로 딱 수정을 해서 시험에 나와가지고 틀린 오답이었죠. 그랬죠? 그래서 소방대장이 누구고 소방본부장이 누구고 관계지역, 소방대상물 이런 정의, 소방대 정의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방 업무에 관한 정확히 수립 시행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우리 소방 업무에 관한 정확히 우리 소방 관계 법령상 무슨 정확히 무슨 기본 계획 나오면 소방청장이 다 5년마다 수립 시행한다는 것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필요한 사항은 계획과 관련된 모든 필요한 사항은 다 대통령으로 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12번 이 소방용수시설 설치 기준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 이 숫자를 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바르게 변한 것을 고르시죠. 저수조, 낙차 몇 메타 이하, 4.5m 이하, 수심은 항상 0.5m 숫자와 관련된 거죠. 그러면 소방 지원 활동이에요. 항상 우리 소방기본법상 이 생활안전활동과 소방 지원 활동은 반드시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원 활동에 해당하는 산자지피 군호박, 생활안전활동에 해당하는 붕이 끼다. 그래서 이건 암기 공식을 통해서 바로 0.1초 각오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관계인의 소방활동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 화재가 발생한 그 불난집의 관계인은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경보 올리고 대피유도, 그다음에 인명구출, 소화작업, 그다음 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그런 작업을 해야죠. 근데 관계인이 할 수 없는 건 소방활동구역 설정 이렇게 나와가지고 작년에 시험에 나와서 틀렸죠. 그래서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그 불난집의 관계인은 이런 대피를 유도하고 경보를 울리고 소화작업을 해야 돼요. 그런 내용들을 기억하셔야 되고 이걸 하지 않으면 벌칙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까지. 하나 모든 법을 공부하다 보면 마지막 기결은 이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이걸 방해를 하는 경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어떤 벌칙에 처하는가. 그 벌칙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15번에 소방활동 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거죠. 소방활동 구역 출입 가능자 6명이 있죠. 그래서 한국소방대원 수행 업무 이것도 암기 공식을 통해서 단 0.1초간에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교관홍 행국기 끝. 그래서 암기 공식. 그래서 우리가 이 암기 공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면 너무 쉬워요. 그래서 다 수업 시간에 중요한 암기할 내용들은 다 이렇게 암기 공식 만들어서 여러분들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뭐 시험 문제 풀 때 그냥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거죠. 자,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닌 것. 이것도 엄청나게 시험에 잘 나오죠. 우리 소방기본법상 뿐만 아니라 모든 소방관계 법령상 이 손실보상의 주체는 원칙상 소방청장 또는 시조사. 근데 예의가 딱 하나 있죠. 소방관사장, 소방청장 본부장 사장이 손실보상을 해주는 게 화재 예방법상 이연물 물건 등, 즉 옮긴 물건 등을 보건하고 있다. 매각 폐기한 경우에 손실보상은 소방관사장이 하는 거죠. 소방청장 본부장상. 그 외에는 다 소방청장 시조사가 손실보상의 주체입니다.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 사유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소방대나 소방기관이 이 적법한 소방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힌 경우에 손실보상의 주체죠. 위법한 경우는 손해배상이죠. 그래서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정확한 정의를 알아야 문제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자, 그다음에 18번째 소방기본법상 벌칙 기준 중 과태료 부과 기준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이죠. 그래서 과태료 부과 기준, 그래서 2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 과태료, 20만 원 과태료. 이게 모든 법에 보면 우리가 배우는 이 시험 과목에 소방관계법령에 마지막 장에 벌칙이 있는데 그 과태료가 있거든요. 그 과태료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이것도 벌칙입니다. 그래서 벌칙은 계속 시험에 나온다. 매년 각 법마다 한두 문제씩은 반드시 출제된다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교장 여러분들 선배님들 시험 문제 출제했던 기출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다 공개가 되죠, 여러분. 지금부터 작년부터 공개를 했거든요. 그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그 기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 23년 승진 공부를 하는데 대비하는 방향, 지침, 나침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보면 여러분들 좀만 공부하면 다 만점 맞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소방기본법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소방기본법이죠. 그래서 틀리면 이건 치명상이에요. 한 문제 틀리면 엄청 치명상이에요. 자, 그럼 우리 소방기본법 본 수업을 할 때 기본서가 있겠죠. 그 기본서 컨텐츠 목차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크게 파트 4 크게 4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장이 뭐냐? 파트 1 법령의 형식과 구성. 우리 법을 공부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법의 체계를 공부해야죠. 헌법, 법률, 그다음 명령, 명령에는 다시 대통령령, 총리령, 그다음에 각 부령, 그다음에 조례, 행정규칙 이런 법의 체계를 좀 기본적인 상식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죠. 그걸 이제 간단하게 공부할 겁니다. 이제 본 수업에는 이제 소방기본법이겠죠. 기본법에서 1장 총칙, 2장 소방장비, 소방용시시설. 근데 화재 예방과 경계 이게 삭제가 됐어요. 이 파트가 전부 다 화재 예방법으로 옮겨졌죠. 화재 예방법으로 법의 내용이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내용들이 추가되었죠. 소방활동 4절, 화주사도 빠졌죠, 여러분. 삭제됐어요. 그래서 화주사가 소방기본법에서 빠지면서 새로운 법인 소방의 화재 조사하는 법률, 우리 약칭 화재조사법이 새롭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화재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이 소방기본법의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아예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6절이면 소방산업의 육성지능 지원이고요. 그 다음에 7절에 한국소방안전원 너무 심하게 잘 나오죠. 보칙, 보칙규범입니다. 그 다음에 벌칙, 그다음에 출제 예상 문제, 다른별 문제들이 쭉 돼 있죠. 4장은 이제 소방기본 원문이 수록되어 있어요. 원문도 쭉
법률, 그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별로 쭉 순서별로 다 수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원문도 보실 분은 이걸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신 개정리 내용들을 다 반영해서 책을 편제를 했습니다. 이 순서별로. 그래서 법 제초에 들어가면 그 원문들이 다 있거든요. 법의 그 순서별로 쭉 책을 편제를 했죠. 자, 그래서 이런 이 소방기본법 이 목차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이 목차를 보면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무엇인가 여기 한눈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소방기본 강의 구성 우리 이제 합격하기까지 우리 이제 어떤 강의로 구성할 거냐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우리가 기본 이론이죠. 소방기본법 기본 이론 강의를 합니다. 이 이론 강의를 하면서 중요한 내용들은 또 비교 분석, 표로 해서 여러분들 다 강의할 때 칠판을 통해서 다 표로 정리도 해주고 그다음에 중요한 내용들 다 도식화시켜서 여러분한테 제공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 기본 이론 강의가 다 끝나면 이제 각 과목별 이제 예상 문제 풀이가 있습니다. 예상 문제 풀이는 소방기본법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문제화해서 많은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 거예요. 이 많은 문제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방기본법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도록 아주 훈련을 하는 거죠. 예상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주옥 같은 문제로 많은 문제를 이제 예상 문제집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입니다. 전체 영역에서 단원별이 아니라 전체 소방기본법 전 영역에서 문제를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실력 검증을 할 수 있는 게 모의고사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 꼭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을 제가 예측을 해서 예상을 해서 이 문제에 꼭 나오겠다. 이 내용이 나오겠다 해서 문제화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실력을 한번 테스트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모의고사 풀이 시간이겠죠. 마지막 이제 모의고사 다 이 커리가 끝나면 마지막 우리가 배웠던 소방기본법을 짧은 시간 내에 압축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소방기본법을 최종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기본법 강의 구성은 이렇게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 이론 강의, 예상 문제 풀이, 모의고사, 그 다음 최종 정리.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책을 받으시면 또 요약 정리가 있어요. 그 요약 정리를 또 우리 또 책과 함께 여러분하고 같이 또 발송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 정리집도 다 있으니까 그걸 또 평상시에 공부를 좀 하시면 되겠죠. 거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최종 정리하시면서 요약 정리도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방기본법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23년 대비 승진 우리 소방공무원 시험을 위해서 승진 공무원을 소방기본을 어떻게 강의할 것인가 그 강의에 대한 특징을 가볍게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가장 중요한 게 용어의 개념이에요. 어떤 용어가 나오면 그 개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모든 학문의 시작, 모든 공부의 시작은 개념 정의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 법도 마찬가지. 2조 정의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머릿속에 정립이 돼야 어떤 학문을 하든 그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거죠. 개념 정의와 그 다음에 우리 소방기본법이나 어떤 법령인지 상관없습니다. 그 프로세스가 돼. 어떤 절차 방법, 뭐 화재 안전조사를 하든 정밀 점검을 하든 자점검을 하든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 프로세스와 관련된 내용들 깔끔하게 도식화시켜서 그림으로 이 플로우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플로우를 통해서 프로세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념 인식을 확실하게 잡아두도록 하겠죠. 그 다음에 자주 출제된 중요 조문에 대해서 더 압축 정리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암기할 내용은 이 암기 공식을 통해서 정리를 하죠. 그래서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이건 꼭 암기를 해야 됩니다 하고 암기 공식을
제시를 합니다. 그 암기 공식은 여러분들이 근무하실 때 평상시 자꾸 머리에 되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도 우리 뭐 생활안전활동 붕이 끼다, 붕이 끼다 자꾸 여러분들이 되새김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 공식을 통해서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팁도 제공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런 소방 기본법 기본 이론 강의의 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방 기본법을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소방 기본법 여러분들이 다 만점을 맞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습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습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공부했던 거 오늘 반드시 틈틈이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면서 짜투리 시간에 꼭 복습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년 여러분 모두가 다 저는 다 합격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소방기본법 OT 짧은 OT 마치도록 하죠. 자, 그래서 본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소방기본법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OT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본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